예, 안녕하십니까. 예, 5일 그 설날 연휴였는데요. 저는 뭐 좀 강화도에서 이 간만에 보름도, 강화대교로 건너가면은 이 선수항이라고 그 배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또 섬이 있는데, 보름도 가서 한 1박 2일 있었고요. 또 이제 강화도에서 좀 산들, 상봉산하고 뭐 봉천산 이렇게 좀 다니고 왔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있을 때 뭐 좀 가까운 좀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락 온 거 없냐. 지금마다 대부분 이제 박 대통령의 이 메시지나 행보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왔는데 저한테 연락 온 거 없고요. 저는 이 미리 이렇게 칼럼 3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를 제 생각을 다 적어서 이 뉴스 칼럼란에 다 올려놨거든요. 이 최서원 씨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유영아가 뭐 중간에 맞든지 아니면 뭐 병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칼럼을 올려가지고 늘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박 대통령은 할 말 있으면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확인을 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변희재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변희재만 검색하면은 제 칼럼이 먼저 뜨기 때문에 칼럼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칼럼 이외에도 지금 제가 하는 활동, 최서원 씨의 그 태블릿 반환을 받는 뭐 법정 소송이나 SKT에다가 지금 민사소송 넣은 거나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변희재 활동을 조사하지 않고는 낼 수가 없죠. 태블릿 PC 조작이 어디까지 지금 파헤쳤는지를 그거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설사 그 간신배들, 그 청와대 간신배들이 이 연휴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박 대통령이 이 태블릿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방해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 주장은 봐야 되니까. 제가 태블릿 조작을 김한수가 했고 특검과 검찰이 같이 공범이다, 이 주장을 박 대통령이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저 유영하든 누구든 이걸 간신배들의 음해 공작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자, 유영하나 정호성이나 김한수의 주장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더라도 제 주장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던지는 이제 대통령한테 던지는 이 메시지는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하실 말씀만 남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가 예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뭐 세 개라 그러면은 선택을 하겠지만은 지금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길은 문재인이 석방을 시킬 때부터 이미 탄핵무효로 돌격 앞으로 말고는 다른 길을 주질 않았어요. 지금 오늘이 이제 제가 방송할 주제인데 지금 대선에서의 모든 판은 문재인이 다 짜고 있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 석방도 문재인의 대선 전략에 의해서 석방이 나온 건데 이미 그 결정권자가 쥐고 있는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당신은 탄핵무효가 결백하다고 자신이 있으면 그걸로 나가서 싸우세요. 내가 그거는 싸움의 무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무기를 준 게 뭡니까 문재인이? 복권이라는 카드를 줬잖아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자기가 대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총선 출마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문재인이 복권을 시켜줬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제가 박 대통령 석방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사면만 해줬을 때 혹은 형집행정지로 나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선거 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박 대통령이 재보선이든 대선이든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선거법 위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싶었는데 은근슬쩍 박 대통령을 복권을 시켜놓고는 그 당시 대통령 석방될 때 뭐 우리도 그랬지만은 석방에다 방점을 맞춰가지고 복권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도도 복권이 됐으니까 이 복권이 박 대통령은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선거운동할 수도 있고 신당을 창당할 수 있고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없잖아요. 특히 저
친문 좌익 진영의 이 금붕어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활동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문재인이가 만들어줬다는 거를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는 이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자기 지지층에게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석방했다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석방을 시켜줬는데 왜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켜줬냐. 여기까지 머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좌익들은 몰라요. 보수파리들도 몰라요, 보수파리들도 사실은. 그럼 그런 권한을 주어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냥 쉰다?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물론 원천적으로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저 변절자들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건 하여튼 조영환 대표 방송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완전 이건 개돼지들의 뇌가 아니고는 자기 등 뒤에서 그냥 칼로 난자질을 한 자를 지지해라. 개돼지 뇌나 가능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 더군다나 그 탄핵이 이진동 기자가 탄핵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손을 잡았니만 해가지고 지금 우종천 기자랑 재판하는 그 TV조선 기자가 탄핵은 박근혜를 끝장내고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켰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희한하게도 이 이진동 기자와 처음부터 탄핵을 기획했다고 우종찬 기자에 지목당한 윤석열이도 이번 촛불 다큐 나의 촛불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은 자기 개인이자 자기의 대통령 직위에 대한 도전일 뿐이 아니라 자기 선조의 업적, 선조의 정치적 자산까지 다 끝장을 내려는 무시무시한 반역인데 그 짓을 한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는 게 개인의 성품이든 역사적인 문제든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지금 이 개돼지들이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으로 나온다면은 나는 앞으로 탄핵 무효 활동하겠다. 난 탄핵을 인정할 수 없고 내 평생 남은 기간 동안 탄핵의 조작과 사기를 다 밝혀내겠다. 이게 가장 소극적인 자세고요. 이게 여기서 더 나가면은 그 탄핵의 조작 날조를 한 주범 윤석열을 나는 떨어뜨리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게 이제 한 중급 수준이고 최상급은 신당을 창당해서 대권 주자와 재보선에 이 탄핵 무효 전사들을 출마시키겠다. 그리고 대구는 내가 출마하겠다. 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보장해준 정치적 활동 권리를 100% 활용한다면은 박 대통령이 신당 창당하고 본인이 대구에 출마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버틸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이 대구에 딱 출마를 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지금 무슨 예를 들면 도태우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출마 접어야죠. 도태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거를 같이 붙을 겁니까? 근데 도태우 변호사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이 어중이 떠중이들 떨거지들 국민의힘에서 나온 다 출마 접어야 돼요. 출마 접고 민주당에 지금 40대 초반에 변호사 나온다는데 그 사람하고 박 대통령과 붙는 겁니다. 그럼 뭐 8대 2나 뭐 이런 정도로 이기면서 박 대통령은 대구 이 TK와 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자기 후보를 대선에 내세우겠죠, 당연히. 뭐 김경재 총재라든지 뭐 최대중 후보 내세우겠죠. 그러면 그 사람 선거 운동을 대신해주면서 실제로는 윤석열이의 영남권 기반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윤석열 바로 추락이죠, 바로 추락. 그리고 서초하고 종로는 서울 쪽에서의 이른바 탄핵무효 전쟁을 붙이겠죠. 서초에 국민의힘 나올 거 아닙니까? 종로에 국민의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판을 짰을 때 글쎄요. 뭐 내 생각에는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윤석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을 겁니다. 그런 판이 벌어지면.
자, 그러면 문재인이 찍어놓은 후보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동 당선이죠. 자동 당선이죠. 문재인이 미는 후보는. 그래서 사실 박 대통령님이 석방을 시키면서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그날로 이미. 끝난 놈 갖고 지금 변절자들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갖고 박 대통령한테 어쩌고저쩌고 안 되는 게, 왜 홍준표 안 뽑았어요? 경선 때 왜 홍준표 안 뽑았습니까? 정 안 되면은 지금이라도 안철수하고 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철수 안 밉니까? 단일화 경쟁시키면 안철수가 더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윤석열한테만 기어 들어갑니까? 보수파리들. 같이 더럽고 타락한 놈끼리 같이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그런 썩어 빠진 보수를 심판하고 그 보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누굴 내보내도 이기는 건데, 그럼 이재명이는 자동 당선 아닙니까? 따지면 그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이가 지금 이재명을 저렇게 학대하고 박대를 하는데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잘 가겠어요? 둘이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랑? 근데 이번에 이 설 연휴 때 제가 사실 뉴스를 거의 안 보다가 요것만 봤는데, 23일 날 이재명이가 문재인 생일에 손편지로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아첨의 손편지를 보냅니다, 문재인에게. 근데 26일까지도 문재인이가 답변을 안 줘요. 사적으로라도 이재명에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서 뭐 이재명 후보님도 새해에 모든 이 하고 싶은 꿈꾸는 일들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고 이재명이가 손편지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저자가 뭐 문재인이가 좋아서 집어넣겠어요, 손편지를? 그러면 너무 상식적으로 여당 대권 후보가 아니라 야당 대권 후보가 저런 편지를 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대통령과 이 대선 후보와의 관계로 볼 때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아니면 김대중이나 노무현까지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통령 후보가 생일 편지가 왔으면 제가 말한 대로 감사합니다 해서 뭐 누구 후보님도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님도 모든 걸 다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정치적으로. 근데 하물며 여당 후보가 손편지를 넣었는데 답변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장이 이재명에게 전화도 안 한 거예요. 잘 받았다는 전화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26일 날 이 손편지를 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문재인에게 손편지를 보냈는데 이 작자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도 안 하고 있다고 고자질을 한 건 누구에게? 친문 좌익 세력들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문재인 이자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박대한다, 이러니 내가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조원진이하고 이재명이는 문재인 박 대통령 협박하다가 골로 간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권력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깝죽깝죽 달려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 안 하거든요. 만약 이재명이나 조원진이가 문재인이나 박 대통령이 필요한 뭐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뭐 내놓으라 그러면은 짓밟아 버리죠.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겠다, 손편지에. 이거 완전 이거는 그냥 엿먹으라는 거 정도를 넘어서는 거지, 이거는. 한마디로 나는 너 이재명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아니,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 보는 거에 답신 주는 게 정치적 중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재명을 나는 지지한다, 그 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말 안 하고 이재명 후보가 원하시는 거 다 성취하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또 새해하고 마주쳤잖아요, 지금 이게 시기가. 그걸 안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거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그냥 밟아버린 건데 이를 이제 이렇게 밟힌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거 밟힌 이재명 입장에서. 그 이재명의 그 인간성 그 스타일로 볼 때 이런 인간들은요 이제 말이 좋아 자수성가지 하는 스타일 보면은 강자한테 기고 약자한테 짓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이 스타일로 일하는 스타일로 볼 때는. 물론 자수성가하는 자들의 거의 대다수가 그런 길들이 있는데 뭐 노무현이 마찬가지고 김대중이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같은 스타일은 이제 집에다가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제 내가 죽여야 될 놈들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이제 적는 거야 계속 하루에 하나씩 열받게 한 놈들. 문재인 이름이 아마 수십 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 이름이. 너 내가 대통령 되면 너 죽인다. 그거를 문재인이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잡아 넣으면서 나름 노무현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건국 이래 정치보복을 가장 화려하게 한 게 문재인인데 이재명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이재명이한테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문재인이. 두 놈 다 알아 둘의 정체를. 자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보수 세판 짜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이 지지율 차이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문재인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되게 아프다고 막 드러누워 있는 것 같은데 황장수, 차명진 등등 어쨌든 윤석열에게 완전히 줄서지 않은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차명진, 황장수 등등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쪽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문재인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막혀요, 문제는. 지금 이 보수파리 변절자들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설 연휴의 지지율이 격차가 오히려 이재명이가 우위야, 내가 보니까. 박빙 우위야, 박빙 우위. 메이저 여론조사, 이 수십 년간 DB를 추적한 메이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다 박빙 우위예요. 신생 여론, 신생 해가지고 윤석열 변절 쪽들을 고객으로 먹으려는 그런 데만 윤석열이가 이기게 나오죠. 메이저에서는 다 이재명이가 우위라니까요. 박빙 우위. 그러면 여권의 조직력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문재인이만 막말로 옛날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도의 관계 아니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관계만 유지해줬으면요 이재명이가 10% 15% 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근데 왜 윤석열이하고 보수파리들은 윤석열이 다 이긴 것처럼 지금 설쳐대죠? 지고 있는데 명백하게. 그래서 왜 지금 정광훈 목사 쪽 제외하고는 왜 단이라도 얘기 안 합니까? 보수파리들 윤석열 만세만 불러대지 단이라도 얘기 안 해요. 윤석열이 지고 있는데 이겼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 그리고 차명진 씨도 윤석열이 100% 이긴다 이게 뭐 때문에? 문재인이가 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파리들은 지금 문재인이가 윤석열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보수도 아니죠. 문재인이가 지지하면 그거에 이제 감업해가지고 같이 윤석열이랑 한패되겠다. 그게 없으면 지금 윤석열 진영이 비상이 걸려야 된다니까요. 문재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칠 거다. 그 기대가 아니면 윤석열 진영은 비상이 걸려야 되는데 비상이 안 걸려 지금. 안철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박대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오늘 또 나가서 안철수 밟아버렸대. 반대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으면요 청와대하고 여권이 비상이 걸려야 돼요. 지금 청와대 행태가 비상 걸렸습니까? 이번에 뭐 김정숙이 그 이집트 뭐 피라미드 다니고 탁현민이 뭐 변명하는 거 보니까 완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김정숙이 관광을 요청해서 갔으면 기자들 다 끌고 가야지.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는 게 전 세계 관광지 1위급 아닌가요? 세계 최강 아닌가?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걸
김정숙 따위를 통해서 홍보를 해요? 이집트가? 피라미드 홍보 안 해. 지금 그거 아마 세계 최강의 관광지인데 그걸 김정숙이가 뭐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뭐 알려진 인사야? 그 이집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요? 이집트 홍보한다는 얘기는 유럽 쪽에다 홍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김정숙이가 뭔데 관광을 뭐 부탁을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갖다 칩시다. 갖다 쳤으면은 피라미드 홍보하러 갔었으면 기자들 끌고 가야지. 그거 왜 비공개로 가냐고. 그냥 김정숙이가 피라미드 보고 싶어서 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잘못됐어? 어? 문재인이 안 갔다며. 그 문재인 일하는 거고 뭐 김정숙이는 문재인이가 일하고 있는데 뭐 이집트 호텔에서 뭐 하고 있어 하루 종일. 피라미드 보고 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피라미드 보고 싶어서 갔다. 그러니까 탁현미라는 자가 국민을 완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그걸 말이라고 해 변명을. 그럼 어쨌든 한 달 뒤면 정권이 넘어가는데 영부인이라는 자가 더군다나 문재인이가 감옥 가면 같이 감옥 갈 정도로 그렇게 파업을 휘두른 영부인이라는 자가 피라미드 보러 다니잖아요. 지금 신바람 나가지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면은. 룰루랄라, 이 문재인은. 야, 강찬호, 이 탄핵의 주범입니다, 강찬호 기자. 이 홍석현 오른팔 해가지고 아주 예전엔 참 샤프하게 생겼는데, 이 탄핵하더니 굉장히 얼굴이 탐욕스럽게 바뀌었네. 저하고도 참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쓰는 이 글은 뭐냐? 문재인이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저하고는 관점은 다른데 뭐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임기 말인데 지금 9주 연속 40% 넘어가요. 9주 연속. 이 수치가 권역선의들이 이재명 선대위다. 같은 여당이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차별화를 해야 표가 확장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후보보다 높게 나오니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차별화할 수가 없어. 이 후보가 부동산 등 정책 실패하면 대국민 사과하고 하지만 이재명은 정권교체 등식이 작동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아니 내가 문제는 이제 이 결과 맞는데 이 과정이 좀 틀리다는 게 내가 강찬호 의원하고 분석 방법이 이재명은 정권교체라는 등식이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정권 연장이라는 등식이 작동 안 해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재인 지지층이 이재명하고 안 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층만 온전히 흡수하면은 지금보다 10% 15% 올라가죠, 바로. 이재명은 여당 후보 중에서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가진 게 이재명입니다. 정세균이나 이낙연 비해서. 그래서 이미 그거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재명은. 근데 정권 연장이잖아, 실제로 이재명이 하면은. 그 정권 연장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승계한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시종일관 5년 내내 이재명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 이러니까 이재명 선대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본인에겐 꿀이겠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독이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응?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뒤로 빠지란 얘기죠. 문재인이 나대지 말고 뒤로 빠지란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끊임없이 이명박이 요구한 게 나타나지 마라. 당신이 뒤로 빠져 있어라. 물론 이명박이나 노무현 때 이 김대중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뒤로 빠지란 얘기인데 지금에서 문재인이가 나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문재인 한번 봄 한번 쳐봐요. 문재인 봄. 자, 이게 이제 이 대통령 선인사인데 나는 이런 표현들 만약에 어느덧 봄 멀지 않아. 어? 봄이면 물러나갈 사람이 봄이면 물러나갈 사람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과연 이런 표현을 물러날 대통령이 쓸까? 보면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김정숙이 피라미드 다니고 문재인이 자꾸 범 얘기 떠들고 이런 행태를 쭉쭉 봤을 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보여요. 나는 지금. 임기 말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지금 임기 마치고 지금 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퇴진하는 이 절차들을 진행한다는데 퇴진 절차가 다 문재인이 무상화 작업이야. 무슨 뭐 이 문재인 정부의 뭐 성과를 홍보하고 문재인 다큐를 만들고 그딴 것들. 물러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처럼 문재인이 무상화 작업을 쫙 적어놓더니 이게 문재인이 퇴진 작업이에요. 물러나는 작업. 전혀 물러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문재인이가 뒤로 빠져주면서 이재명이가 폼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정권의 이 스케줄하고 이재명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어느 뭐 대구나 어디 뭐 저기 뭐 광주에서 만나서 그때 문재인이가 덕담으로 이재명 띄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지지율 10% 15% 바로 올라가죠. 그걸 안 한다니까 문재인은.